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놀래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옥상에서요. 한번 돌려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잘 안 돼요. 자요, 어디로 가냐면 물권의 소멸이라고 돼 있죠? 물권의 소멸에 의해서 혼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혼동은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보면 설명해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봐봐요. 혼동 한번 했었죠. 혼동은 강의 노트에 없어요. 그렇죠? 가위 있고 을이 이렇게요. 지상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갑이 있죠. 을이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이 있고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요.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요. 정이요. 여기서 갑육 이렇게. 이렇게 갑이 있으면 을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저당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권 위에요. 병이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 이렇게 지상권 위에 병이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아이고 을이요. 지상권이 있고요. 이 지상권 위에요. A가요. 1번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요. 2번 저당권이 있어요. 몇 가지 안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팔 아파요. 이렇게 갑이요. 갑이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이고요. 갑이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2번 저당권 이렇게. 여기 이렇게요. 갑이죠.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을이요. 1번 저당권이요. 그 다음에 병 2번 저당권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면 내가요. 소유자가 되면 점유도 하고 사용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상권자면 점유하고 사용 수익만 하고 처분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면은 못 할 수 있어? 처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내가 지상권자로 있는 게 좋겠어요? 소유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그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것은 타인의 것을. 원래는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 물권을 뭐라 하냐? 타물권이다 이렇게.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고 지상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을이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걸 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저당권자하고 갑하고요, 매매 계약이 무효이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소멸하였던 저당권은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렇게 저당권이 소멸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뭐라면 그것은 등기 없이 이 말이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을, 이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혼동은 물권의 소멸원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187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한 번 소멸한 것은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멸의 원인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2번 저당권자가요.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이렇게요. 병이 소유자가 되고 병은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요.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고 이 사람이요. 소유자, 을이 소유자가 되면서 을이 저당권자가 돼.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특이하죠? 우리는
1번이 만약에 소유권 취득하면 1번이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유자가 되고 우리 그냥 절반 저당권자가 남아있어. 그거 왜 그러냐? 이게 2억이고 2억이라고 해봐. 그런데 이 건물이 만약에 땅이 경매가 됐다 그러면 3억이 경매가 됐다 해봐. 3억. 그러면 우리 얼마를 받아가고 2억. 병이 얼마 받아가 1억. 그리고 얼마 손해봐야 돼? 1억을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죠. 돈 빌려줬으니까. 우리 병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을이 어떤 이유로 이 땅을 샀단 말이에요. 소유권자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혼동해서 을이 소멸해봐. 그러면 병이요 1번으로 손이가 승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매가 되면 3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3억 나오면 병이 돈 얼마 받아가? 2억을 받아가죠. 그러면요 원래 갑은요 자기 땅에서 우리 병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얼마밖에 안 돼? 원래 1억밖에 안 되는데 2억을 받아가면 결국 누가 손해가 돼요? 을이 손해가 되죠. 을이 사니까 을이 손해가 되죠. 그런데요 을은 병한테 돈을 1억을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는데 이 병이 돈을 1억을 더 받아가니까 병은 불로소득하게 되고 을은 손해가 되죠. 이렇게요 이해 당사자, 자기 밑에 이해 당사자가 있을 때는 불로소득을 받고 자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권자가 된 것과 동시에 자기가 저당권자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못 받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요 1번이 2번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은 소멸한다. 1번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 2번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2번이 그러면 2번이 을이 되죠? 병이 되죠? 2번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2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가압류 때문에.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차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임차인은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1번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은 뭐냐?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저당권은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1번 저당권, 1번 여기도 임차인인데 등기에서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임차인이지만 비록 1번 저당권 이 말하고 똑같아. 대항력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는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냐? 지상권 위에 이렇게요. 그럼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 봐. 그럼 여기 딱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여기가 뭐냐? 여기가 지금 갑이란 말이죠. 갑 위에 뭐가 있냐? 지상권이 있어. 지상권. 지상권이 있고 이렇게. 지상권 위에 뭐가 있냐?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저당권이. 그럼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죠? 갑 위에 뭐가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내려올 때는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지. 중간에서 내려와 보면 안 되지. 만약에 우리 여기서 내려버리면 병도 같이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우리 그럼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상권이 있고 여기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저당권자가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려오면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럼 위에서 내려오면 돼, 안 돼? 되죠? 위에서 내려오면 되잖아요. 위에서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멸하면 안 되지. 그럼 다 죽으니까. 뭐가 소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키방하고 똑같잖아요. 순서대로 올라갈 때는 갑이다, 을이다, 병이지만 내려올 때는 누구부터 내려와야 돼? 병부터 내려야지. 병부터. 그러니까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저당권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 1번, 2번.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저당권 없어지죠?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2번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여기는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돈을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자기가 돈을 빌려준 게 아니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사망하고 상속을 해. 그러면 상속을 했다는 말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2번은 소멸하는 거예요. 1번이 만약에 상속을 했다, 1번이. 그럼 1번이 상속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이렇게요.
채무자죠.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 2번이요. 채무자를 상속을 한다. 상속. 그럼 2번은 뭐 한다? 소멸한다. 1번이 만약에 상속을 한다. 상속. 채무자를 1번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죠. 왜냐면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돈을 빌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채무자는 자기가 돈을 빌린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냐? 채권과 채무가 혼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혼동이 있다. 자 그럼 봐봐. 이런 우리가요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없어지죠. 그럼 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1번 저당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을은 갑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준 뭐다? 채권자다 이 말이잖아요. 을이 채권자다 이 말이잖아요.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는 말은 을이 1번 저당권자로서 채권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다 이 말이잖아요. 채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자는 마이너스 1억이 있고 채권자는 플러스 1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0. 0이 돼버리죠. 이 마이너스 1억 플러스 1억 그러니까 0이 돼버리죠. 결국 무슨 말하고 똑같냐? 갑이 돈을 갚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상속을 했다는 말은 갑이 을한테 갚아야 될 1억 원을 내가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1억을 또 받을 것이 있죠. 받을 것 1억 플러스에다가 갚아야 될 것 마이너스 1억.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죠.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속을 하면 1번, 2번이 전부가 다 소멸하는 것이고 물상 보증인을 상속을 할 때는 2번이 상속하면 소멸하고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요 강의 노트에 없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란 말이죠. 자요 어디로 보시냐면 165번을 보셔요. 165번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소유권과 임차권 여기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소되기 때문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 저당권 여기 봐봐.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66번은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이 있고 병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면 뭐죠? 전세권 1번 저당권이 2번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이죠. 증여를 받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안 한다?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자 167번은요.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바로 밑에요. 후순위 권리자가 없으면 근저당권은 뭘 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런데 소유권 취득이 뭐가 됐다? 무효. 소유권 취득이 뭐가 됐다? 무효. 그러면 근저당권은 뭐 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108번은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우리가 이것은요. 뭐랬냐? 어제요. 가등기 할 때 얘기했단 말이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 즉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건 어제 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9번은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고 병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여기 봐봐. 말을 봐봐. 여기. 이걸 어디를 얘기하냐.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다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지금 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취득한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했다. 이렇게 됐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을이 위 토지의 소유권, 을이 누구죠? 지상권 봐봐.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다음에 170은요. 을 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갑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갑이 뭐를 취득했다? 저당권. 여기요. 봐봐. 이걸 얘기죠.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진다 해서 저당권이 없어진다.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자 171번은요. 171번은 여기 보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죠. 여기 1번 2번이 있죠. 그런데 2번이 취득하면 저당권을 소멸하지만 1번이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요. 을이니까 몇 번이죠? 1번이죠. 1번이 취득했죠. 그럼 1번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2번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봐봐. 혼동은 그냥 그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이 말을. 그런데 여기 있는 그림만 딱 보면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되도록이면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이유가 뭐야? 아침에 이거 모르겠으면 9시에 노란 차 오면 타고 갔다 오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예. 알겠죠? 그러니까 9시에. 무슨 말 알겠죠? 자, 172번은요. 아, 이제 감이 왔어요? 괜찮아요. 알겠죠? 아, 노란색 택시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병성의 토지에 갑의 1번 저당권과 을의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갑이 1순위죠? 갑이 그 토지를 매수했다. 매수. 그러면 갑이 1번이 매수했죠? 1번이 매수하면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을의 저당권이 1순위로 승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다? 1번의 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죠. 173번은요. 채무자 갑소유 토지의 채권자 을이 1순위, 채권자 병이 2순위 저당권자다. 병이 2순위가 취득했다. 그럼 2순위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174번. 갑의 소유 토지의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정이 가압류. 여기는 여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가압류. 그런데 2번이 소유권을 취득했네? 그러면 가압류 때문에 2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175번. 포락으로 사건이 뭐냐?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 그 소유권의 소멸을 주장한 자가 포락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포락된 토지 가로묶어, 포락된 토지, 거기까지만 가로묶어, 그것을 뭐냐? 토지 소유권 소멸이에요. 포락된 토지 그러면 토지 소유권 소멸. 포락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적용하천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직화하천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직화하천 옆에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방파제가요. 태풍 홍수로 해가지고 쓰러졌어. 이렇게 툭이 터져가지고 이만큼의 땅이요 유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땅값은 100만 원인데 복구 비용이 1000만 원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럼 비용이 훨씬 과다하게 들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포락됐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요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다시 축대를 쌓을 수는 있죠. 쌓을 수 있는데 축대를 쌓기 전하고 쌓고 난 후하고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쌓아봤자 땅값은 10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비용은 1000만 원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뭐라 한다? 토지가 뭐가 됐다고 그래? 포락됐다. 포락됐다 말은 토지 소유권이 뭐가 됐다?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꾸역꾸역 축대를 쌓았어 다시. 그럼 쌓으면 이 땅은 어떻게 이 땅은 이것을 무주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소유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토지 소유권이 없어졌다가 부동산이 새롭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국가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추후성토 가로묶어 추후성토 그다음서 국유 이렇게 국유 추후성토 되죠? 그러면 그건 국유가 돼. 국유. 그래서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176번은요. 승역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의사표시서 그 가로묶어 이전시키는 의사표시 거기다 뭐라 쓰냐 이렇게 써. 지역권의 위기 이렇게 지역권의 위기 이렇게 지역권의 위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이전시키는 의사표시를 하고 등기를 경유한 경우 지역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요 소멸한다. 그것을 혼동이라고 해요. 자 다음에 177번 봐봐. 물상보증인 정소유 토지의 채무자 갑의 채권자 을이 1순위 그 다음에 병이 2순위. 봐봐 여기 다른 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뭐냐 물상보증인의 1순위하고 2순위가 있다. 1순위가 상속받으면 소멸하지 않고 2순위가 상속받으면 뭐를 한다? 소멸한다.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죠? 그럼 병이 2순위죠? 그런데 을이 맨 끝에 을이 1순위 1순위가 뭐다? 갑을 단독 상속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이러면요 죄송해요. 그 위가 177번이죠? 그러니까 을이 단독 상속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비교 178번 178번 뭐냐면 갑은 을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후 갑동남이 갑을 뭐라 했나? 채무자라고 해. 노 178번의 비교 바로 옆에 갑은 알겠죠? 그걸 갑은 뭐다? 채무자죠? 갑은 을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후 갑소유 부동산의 1순위 근저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병에게 2순위죠? 그런데 1순위가 지금 상속을 했죠?
누구를 상속했어? 채무자를 상속. 채무자 소멸한다 안 한다? 채무자를 상속하면 무조건 다 소멸한다니까. 채무, 아까 우리 채권 채무가 혼동한다.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다 소멸하고,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은 2번은 소멸하고 1번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밥은 많이 먹으면 안 돼. 졸린단 말이죠. 알겠죠? 자, 179번은요. 갑소유 토지를 점유, 동그라미 점유하고 있는 의리.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매수, 동그라미 매수, 소유권 취득이죠.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래서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다 써. 점유권과 광업권은, 점유권과 광업권 있죠. 광업권은 혼동 X.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뭐가 생기지 않는다? 혼동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180번 한번 보세요. 180번을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점유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인데요. 기초인데 뭐 기초에도 여러분 이거 지우면 이렇게. 자, 여러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물건이 있죠. 물건은 뭐냐? 물건은 점유권하고 뭐가 있냐? 이렇게 본권이 있고, 본권에는 또 뭐가 있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가 비교가 되냐? 점유권하고 본권이 비교가 되고, 소유권 제한물권을 본권이라고 하고, 소유권은 제한물권하고 비교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점유권하고 본권이 비교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점유권은 뭐라고 하냐? 점유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요. 할 수 있는 권리. 점유권을 뭐라냐? 점유권은 지배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해. 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본권은 다 할 수 있는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하고 있는이에요. 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점유권을 뭐라고 하냐? 특수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점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이것을 사실상의 지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지배.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 설정 의사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것은 원래는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잘 모르면 지금부터 강의라는 것이 아주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사실상의 지배, 여기는 하고 있는 상태, 그럼 점유 설정 의사가 뭐냐? 이런 것이죠. 만약에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강의를 듣고 있다가요, 집에 간단 말이죠. 가다가 가방을 싸다 보니까요, 남의 볼펜이 내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 나는 그거 전혀 모르고 지금 집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가방 안에 남의 볼펜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것을 사실상의 지배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내 가방 속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요, 그 가방 속에 남의 볼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몰라. 모르죠? 모르는 것은 뭐냐? 점유 설정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집에 가서 밤에요, 밥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나서 애들 다 재우고 공부하려고 딱 가방을 열었더니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볼펜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때서 뭘 한다? 남의 볼펜이 내 가방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것을 점유 설정 의사라고 그래. 그때부터 나는 볼펜에 대해서 점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요, 내가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소매치기가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경찰이 쫓아오니까 내 주머니 속에다가 살짝 물건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내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데 그 물건은 분명히 내 주머니 속에 있죠. 그것을 사실상의 지배라고 그래요. 하지만 나는 그걸 모르고 있죠.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갔더니 주머니에 뭐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그때서 내가 지금 알게 됐죠. 그것을 점유 설정 의사라고 그래. 그때부터 점유가 계속되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점유가 있으면 뭐가 있냐? 우리 법적으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점유를 뭐라고 하냐? 그냥 사실상의 지배라고 얘기해.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아요. 법적으로 뭐라도 해야 되냐? 항상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의 지배 이렇게만 얘기해. 그러면 법정에서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점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침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두 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앞에 사람이 앉을 키가 너무 커가지고 뒤에 사람이 앞에 칠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왜? 앞에 시각적인 것을 방해했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사실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뭐가 침해가 돼야 되냐? 권리가 침해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물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요 빨간색 분필을 훔쳐갔단 말이죠. 그럼 훔쳐가면 그걸 뭐라 하냐? 그것을 점유를 침탈했잖아요. 그런데 점유를 침탈했다는 것은 사실이 침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법조문에 뭐라 나왔냐? 사실상에 지배하는 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냥 이렇게 봐버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점유권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고 점유를 뭐라 한다? 사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 점유하고 점유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점유. 그럼 동전의 뒷면은 뭐? 점유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점유를 침해하죠? 그럼 뭐를 침해했다? 점유권을 침해했다. 점유권 권리가 침해당했죠? 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점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점유를 침해당하면 뭐냐?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대 율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하무라비 법칙 이런 거 보면 탄료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누군가가요 내 왼쪽 귀를 따가죠. 그럼 나도 가서 어떤다? 따온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온 동네가요 귀가 없는 사람만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자력구제라면 자력구제. 가서 내가 스스로 힘에 의해서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중세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요 뭐가 발생하냐? 거기서 뭐죠? 그 탄료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생해. 그러면 소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국가가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내 왼쪽 귀를 따가면 그냥 너도 가서 따오지 말고 일단 울면서 국가한테 오라 이 말이죠. 그러면 국가가 너의 소원을 풀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걸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는 자력구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요. 아주 급할 때가 있죠. 이러면 누군가가 지금 내 자전거를 타고 훔쳐타고 지금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경찰에다 신고해요? 신고하고 있는 사이에 도망가 버리고 없죠. 그러면 경찰이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쳐타고 가면 국가한테 전화할 것이 아니고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쫓아가서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죠. 즉 국가의 조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강도가 지금 나한테 왔다. 강도가 내 목에다 칼을 들이댄다. 그럼 내가 잠깐 기다려. 전화 한 번 하고 111 전화하고 지금 강도가 칼을 찔러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고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내가 스스로 이름을 막아야지. 그러니까 아주 급할 때는 자력구제. 원칙적으로 자력구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문제하고 가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점유를 하는 사람은 다 점유권이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연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점유하죠? 동시에 뭐가 있냐? 점유권도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점유는 하는데 점유권 또는 점유권을 뭐라냐? 점유자라고 그래요. 점유자. 점유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요. 점유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해. 이 점유보조자를 우리는 뭐라냐? 알바생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사도우미 이렇게요. 그럼 가사도우미 생각을 해봐. 가사도우미는 그 집에 가서 청소하면서요. 지금 그 청소기를 지금 잡고 있죠. 물론 또 로봇 청소기만 잡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요 유선 청소기를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잡고 있으면 뭐하고 있다? 사실상에 지배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점유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뭐다?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면 되니까 이것은. 자, 그러면요. 점유는 뭐하고 관계되냐? 자력 구제와 관계가 되고 점유권은 뭐하고 관계되냐?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는 하지만 점유권이 없죠. 점유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은 있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 말이고, 여기요 간접 점유는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하죠. 따라서 간접 점유는 자력 구제권은 없으나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것이 가장 쉽게 이제 정답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간접 점유.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임대인, 집주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으면 이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을 뭐라냐? 임차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임대인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접이라고 써요. 그런데 여기를 이 임차인을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직접 점유자는 직접이라는 말을 그냥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점유한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간접은 반드시 간접이라 써야 돼요. 이 갑하고 을하고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이 임대차를 뭐라고 하냐?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 매개가 뭐죠? 여기 매개. 매개는 뭐죠? 직접과 간접을 만다 연결시킨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 임차인을 뭐라고 하냐?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점유 매개자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이요 가끔 질문하려다가 점유 매개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림을 해서 그래서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걸요 점유 매개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으로 글로 쓰려면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그러면 직접이란 말은 뭐냐? 직접이라는 것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고 간접이란 말은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러면 이 1층이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의 임대인이잖아요. 이 임대인이 을한테요 임대차를 주죠. 그러면 저기 갑의 건물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가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런데 갑은요 직접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그 말은 갑이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요 직접과 간접의 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권리의 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즉 갑하고 을하고 중에서 을이 봐봐. 만약에 이 집에요 갑이 을한테 월세를 주고 나서 을이 이 집에 들어가려고 가는데요 갑이 갑자기 발로 차버려. 자력구제죠. 갑이 갑자기 발로 차버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요 이 집에요 갑이 을한테 월세를 줬어. 을이 이 집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이요 이거 어차피 내 집이니까 우리 집 위에 2층에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추우니까 우리가 그냥 잔다고 또 이불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임차인은요 임대인을 발로 차버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죠. 이 사람이 월세를 줬으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을이잖아요. 그런데 갑이 다시 들어오면 발로 차버릴 수 있죠. 그걸 자력구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직접은 간접한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은 직접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봐.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자력구제권이 없죠.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점유자니까 뭐가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갑이 을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점유죠. 점유라는 것은 뭐가 있다? 자력구제권이 있어. 자력구제권이 있으니까 을이 갑한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여기는 점유자죠. 점유자니까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을 을이 갑에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를 못해. 이것은 있지만 행사를 못해. 다른 사람한테 해야지. 만약에 임대차가 끝나죠. 임대차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갑은 을한테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고 을은 갑한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해서는 서로가 서로한테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고 만약에 거의 대부분 이 임대인은 자기가 집주인 소유자잖아요. 소유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방을 안 비우고 있어. 그럼 뭐를 해요? 갑은 을한테 본권에 기해서 본권, 소유권, 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에 여기요, 여기 A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점유자예요. 이 불법 점유자가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어. 그럼 불법 점유자가 잠을 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 A한테 야 너 나가고 방 돌려줘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을 그러면 갑이 A가 뭐라고 하죠? 응 그래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럼 누구한테 돌려줄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요 이 집을요 을한테 먼저 돌려주라고 얘기해야 돼요? 갑한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하냐? 을한테 돌려달라고 한다. 여기 일본이라고 써놨네. 알겠죠? 을한테. 간접점유, 직접점유자. 왜 직접점유한테 돌려주라고 한다? 왜?
그럼요, 여기 이 집에 들어가서 원래 잠을 자야 될 사람은 갑이다, 을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직접은 간접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간접은 직접한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간접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방 빼가지고 너 빨리 을한테 줘, 이렇게. 그런데 을이요, 미국에 지금 출장가 있어. 그럼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는 누구한테? 자기에게. 자기가 누구다? 이러면요, 자기라고 하니까 자기 남편 이름 부르면 안 돼요. 누구다? 갑에게, 이 말이죠. 갑에게.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 한번 볼까요? 자요, 거기 보면 180번 한번 보세요.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생긴다. 인도 동그라미요. 자, 그 인도 동그라미 했어요? 아,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새로운 거 안 받았어요? 어? 아, 이거 주면 나 못하는데? 어디 갔었어? 뒷집에 있었나 봐요. 자요. 자, 180번요.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뭐로? 인도. 그럼 인도 봐봐요. 인도 동그라미 하고요.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그 다음에 점유 계정,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의 양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쓰고, 여기요 점유 계정에다가 선의 취득 X, 선의 취득 X 이렇게. 그럼 인도에는 모두 4가지가 있다.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는 물건이 있죠? 이런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점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에 또 뭐가 있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서로가 비교가 되죠?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물건이 뭐냐? 사람은 여자하고 남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아. 이렇게 비교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2가지를 비교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자는 사람이죠. 남자도 사람이죠.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여자는 뭐야, 그러면? 알겠죠?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내 말 지금 이거 표를 벗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은 점유권이야. 그러면 안 되지. 물건에는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잖아요. 알겠죠? 근데 점유권은 물건이다. 소유권은 물건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점유권하고 본권하고는 서로가 비교가 되니까 점유권은 본권이 될 수 없고 본권은 점유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죠, 지금?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봐. 181번 보면 점유권의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왜요? 점유권 동그라미하고 본권 동그라미 해봐.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180은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줄고, 사실상의 지배란 말은 항상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사실상의 지배는 무슨 말이에요? 점유라는 말이니까, 점유를 뭐 했다? 상실 동그라미 상실하죠? 그런데 침탈당한 물건을 해소 동그라미하고 반환이요. 반환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 신기한 말을 써놨죠. 봐봐. 그냥 읽지 말고 동포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있으면 우리가 점유를 상실했는데 나중에 해소했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점유를 상실했다가 나중에 해소하면은 점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해놨어? 점유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 점유권이. 왜 그러죠? 왜? 맨 끝에 보면 우리는 99%는 점유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했단 말은 점유권을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시 회복했다? 점유를 다시 회복했다, 이 말은 뭐를 회복했다? 점유권을
권을 해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 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점유, 권은 권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차이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182번, 183번. 이건 여러분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계속 나오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땅 있죠, 토지가요, 이렇게 있는데 경계가 이렇게 있다, 경계가. 이것을 현실의 경계라고 하죠, 현실의 경계. 현실의 경계인데요. 지적법에서 이제 측량을 했더니 측량을 했더니 경계가 여기란 말이에요, 측량. 지적 측량을 했더니, 여기가 경계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토지의 경계를 여기 A하고 여기 지적도 B가 있으면 토지의 경계를 어디로 보는 것이다? A다, B다? 그럼요, 우리가 토지에 대한 경계는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법상의 경계를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여기가 지금 경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하죠?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야죠. 이렇게 분할을 하죠. 분할을 하고 나서 분할 등록을 하죠. 토지 대장이 등록을 하고 나서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분할 등록을 안 됐는데 등기만 분할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안 돼. 알죠? 이 두 가지. 한번 봐봐요. 183번요. 매매 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사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했다고 해서 매매 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 지적공부가 지적도죠, 지적도나 토지대장이죠.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매매로 본다?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매매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까만까만 그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요, 점유보조자. 여러분, 점유보조자는 누구다? 점유보조자는 알바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봐봐. 우리나라가요, 참 좋은 나라가 됐죠. 왜냐면 90년이 되기 전까지는 와이프는 남편의 점유보조자라고 그랬어. 90년이 되기 전까지. 90년에 뭐라 그랬냐? 아내는 남편과 공동점유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점유보조는 뭘 얘기해? 파출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90년 되기 전까지는요, 여자는 남편의 파출부였다니까요. 여러분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 90년 이전에 결혼하신 분들, 남편들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가지고,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오른쪽 바깥을 까딱하죠? 뭘 가져가라고? 물 가져가라고, 물. 안 오죠? 그럼 뭐가 날아가? 재떨이 날아가잖아요. 요즘은 재떨이야. 재떨이? 아무튼, 재만해. 아무튼, 애매하게 얘기해버려. 알겠죠? 그러니까요, 물 그런데 안 가져오죠? 그럼 재떨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공동이죠? 요즘 공동인데, 남자가요, 누워가지고, 발 까딱, 물, 그러죠? 떠다 마셔. 이렇게 왜? 공동점유 아니에요, 공동점유. 알겠죠? 자, 한번 봐요. 184. 차가 남편과 함께 타인의 주택을 아무런 권한 없이,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 말이죠,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처도 뭐에 해당한다? 점유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90년부터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90년 이전에는 민법의 모든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 처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185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나?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참. 자요,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자를 위한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보조자. 여기 봐봐, 여기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요,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는 하지만 청소하려면 점유해야 되잖아요. 점유권은 있다 없다? 없다. 점유는 하지만 점유권은 없어. 그러니까요, 뭐다? 점유는 하니까 자력 구제권은 있지만 점유권이 없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력 구제권은 인정된다 이란 말이죠. 자, 가사상 가사도우미죠. 영업상 알바생이죠.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이때 타인 누구냐? 점유주예요.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뭐라 한다? 점유라고 하죠. 그때는 누구만 점유자로 본다? 타인만. 타인이 누구죠? 점유주만 점유주. 다른 말로 뭐냐? 우리가 편의점으로 보면 누구만? 점장이죠. 점장만
점유자로 본다. 다른 말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 누구만? 점장만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알바생은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럼 간접점유자요. 187.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이런 법 아까 우리요. 점유권은 직접점유가 간접점유가 떠나가지고 점유권은 무조건 네 가지 방법. 점유는 네 가지. 첫 번째 뭐 현실의 인도, 간의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 네 가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88.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간접점유자 가로 묶어봐. 그것은 임차인이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있죠. 을하고 있으면 을을 뭐란다?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잖아요.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을이 또 이것을 병한테 병이 전차인이에요. 전대차를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 뭐라 한다?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하죠. 이 사람 뭐라 한다? 간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간접이 지금 몇 명 있죠? 2명. 그래서 간접 점유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189는요.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하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는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는 자기에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지금 점유가 지금 침탈당했죠? 불법 점유자한테. 원래는 누구한테 반환해라? 직접 점유자.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 자기에게 간접 점유자에게.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요. 점유권의 상속은 말만 점유권 상속인데요.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해야 돼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설명하고.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